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정치 과외방 수다방 돌아왔습니다. 정치 새싹이 아주 그 열정의 파이터예요. 그래가지고 궁금한 게 너무 많고. 너무 몰라서요. 쉬는 시간에도 막 심화학습을 하고 그래가지고요. 제가 그래서 공부하고 왔어요. 개의 요구 조건. 몇 명이요? 국회 제적의원의 4분의 1 이상. 이게 딱 그러니까 75명 이상의 소집 요구가 300명이니까. 있으면 그것도 이제 3일 전에. 그럼 여다야 필요 없어요. 상관없이. 국회의원 의원은 명의가 이제 그 사람 명의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당만 해도 지금 177명이니까 네네네. 여기에 지금 뭐 정의당이라든가 열린 민주당이라든가 네. 맞죠? 열린민주당. 당이 너무 이런 당들이 어려워요. 다 동의하니까 열린민주당. 참여하니까 뭐 개의 요구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시겠죠? 오늘 아마 아니, 하기로 3시인가 2시인가 된다고 했었거든요. 하는 건 하기로 했고, 했고. 절차가 진행 중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 아시겠죠? 4분의 1입니다. 300명의 4분의 1, 75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그러니까 국회 소집 요구가, 개의 요구가 성립이 된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국회가 정상적으로 열려서 지금 코로나19로 신음하는 뭐 생명의 위기도 극복해야 되겠고 또 경제적 고통도 극복을 해야 합니다. 이게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는데 이게 이렇게 제가 멘트를 하면 여당 편향의 입장 아니냐라고 미루어 짐작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거는 여당 야당을 떠나서 국민의 눈으로 보면 국회가 어떻게 운영되는 게 우리에게 유익한지 이런 관점입니다. 그 안에 구체적인 거는 양당이 서로 협치적 관점에서 상생할 수 있도록 윈윈할 수 있도록 협상을 하라는 겁니다. 저희는 그걸 제기하는 거죠. 자, 이제 그렇게 그 방향성을 갖고 가자는 거고요. 현재 여야 간의 여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야당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금 서로 여러 채널로 합의가 아니라 조율을 시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이유를 한번 저희가 들여다볼게요. 아까 못 보신 분이 있을 수 있겠구나. 상임위원장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느냐, 유리하게 국회 운영의 주도권을 갖고 가느냐, 이 기싸움, 이해관계가 지금 서로 상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내막을 우리 이명한 기자가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발제 후에 디테일 질문 들어갑니다. 네. 일단 그 상임위원회가 18개가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그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중에서 이제 특히 이번 국회 개원 협상과 관련해서 여야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게 법사위원회하고 예산결산위원회예요. 그러니까 예산결산위원회는 전체 50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1년에 정부 예산을 다루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중복이 가능하죠. 다른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여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년 예산을 국회는 이제 편성권이 없으니까 심의를 하는 거예요. 정부가 짜온 예산안을 가지고 이른바 칼질이라고 얘기하는데 자를 건 잘리고 간사 두 분이서 하신다는 그거 맞죠? 마지막에 마지막에. 안 되면 증액과 감액 이런 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일단 논의는 이제 거기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세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같은 경우는 힘이 세요. 특히나 이번 정부 들어서 코로나 정국이 되면서 본 예산을 작년 12월 2일 날 우리가 의결을 했는데 벌써 추경 예산을 이제 3차째 추경 예산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추경을 편성한다는 것 자체가 정부가 그만큼 어떤 이유에서든 새로운 정책을 추진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급한 사안인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 추진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여기서 특히 추경은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특히 이번 코로나 정국 같은 경우에는 뭐 방역이라든가 이런 측면들, 긴급 재난지원금 이런 문제들이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외과 시술 개념으로 본다면 내가 몸이 아픈데 당장 죽어가는 환자 살려놓고 그 다음에 그 대중요법이 됐든 뭐가 살려놓고 그 다음 본질적 치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추경을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응급수술로 보는 거예요.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 상황에서 응급수술로 보기 때문에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권한을 1차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게 예결위예요. 예결특위. 그래서 이제 예결위가 돈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받고 두 번째는 이제 법사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국회 체계에서 상식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법안이 만들어져서 상임위를 통과하면 법사위로 넘어와요. 법사위에서 땅땅땅땅 두드려줘야 본회의로 넘어가요. 근데 이제 중간에서 딱 잡고 있으면 못 가요.
근데 이제 이게 그 동안에는 2012년 전에는 네. 국회의장이 법사위가 계속 붙잡고 있는 거야. 네. 그러면 안 되지. 네.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었어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이라고 그게 그러죠. 이제 직권상정이에요. 직권상정이구나. 이러니까 국회의장을 갖고 있는 당이 직권상정을 할 수 있다. 네. 무제한? 실제로 그러니까 그렇게 힘을 행사하려고 한다. 이러니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2012년에 여야가 합의로 국회 선진화법을 만든 거예요. 네네. 그 국회 그러니까 나라의 긴급한 상황 이런 특별한 일이 아닌 한 국회의장은 직권상정할 수 없다. 이렇게 여기서 만들어 놓은 짚고 거예요. 넘어갈 게 이제 막 무슨 그 뭐죠 이런 거 국회에서 동물 국회 네네네. 막 싸우고 네. 막 이거 그렇죠. 뭐 강목하나지 뭐죠 이렇게 네네. 옷걸이 이런 거 갖고 막 이거 있잖아. 네네. 이게 이것 때문에 생긴 거 이거 막느라고. 그 전문 용어로는 노루발 못법이 이건데요. 그게 우리가 그게 빠루라고 부르는 빠루 것이 뭐 이런 거 들고 막 하잖아. 작년에 나왔어요. 이거 이제 못하게 네. 이거 막고 이거 물리적 그거 충돌 나왔어요. 그거를 해소하겠다고 만든 게 이제 국회 선진화법이라.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법사위가 더 강해졌네요. 2012년 그렇죠. 그래서 국회가 서로 이제 법사위라는 공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네네. 의장의 직권 상정이 불가능하니까. 네. 물론 이제 이거를 막는 패스트트랙 제도가 있긴 해요. 네네. 근데 이 패스트트랙은 상임위원회에서 전체가 이제 330일인데 330일 안에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건데 160일, 90일, 60일 아니구나 120일인가요? 네. 120일 하여간. 네. 그러니까 나눠서 330일 그러니까 중에 어떤 법안이 있어요. 네네. 근데 그 법안에 대해서 법사위가 네. 이걸 안 해주는 거야. 네네. 그러면은 90일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네. 90일 동안 법사위 기간을 그러니까 90일 안에 법사위가 의결을 안 해줘도 네. 자동으로 상정되는 본회의에 거예요? 부의할 수 있도록 있도록,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을 해주는 그럼 법안에 대해서 패스트트랙을 지정하는 신속, 거는 누가 올리는 거예요? 해당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패스트트랙 안건에다 올리자. 네. 그러면 많은 그렇게 당이 하면 유리하네요. 그렇게 해서 지난번 우리 그래서 그 싸움이 그런 벌어진 거구나. 거예요. 예. 선거제도 개편이라든가 이거를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올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330일이면 네. 1년이 365일인데 네네. 말 그대로 이건 안 패스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이라고 사실상 지정해 놓은 것이 너무 시간을 질질 끄는 개념이 돼버린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실효성이 오히려. 없어진 네네. 거지. 그래서 취지에. 이게 이제 본래 취지를 못 지키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법사위의 권한을 좀 더 줄이자. 지금은 90일 동안 법사위가 줄 수 있어요. 그 예를 들어 그 어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이라고 하더라도 네. 90일 동안 법사위가 논의를 안 하고 꽉 쥐고 있을 수 있어요. 네네. 90일 넘어가면요? 자동으로 본회의로 넘어가요. 자동 부의. 자동 부의. 그러면 본회의에서 60일 안에 그걸 이제 의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패스트 트랙의 그 순서예요. 신속 안건 의사 결정 제도가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패스트트랙이. 그래서 이제 법사위가 그렇게 힘을 많이 갖지 않도록 네. 힘을 좀 빼자. 네. 아니면 여당이 갖자. 이렇게 근데 왜 지금 여당이 가지? 그러게 빨리빨리 진행이 근데 되니까 이제 이게 여당 입장에서는 딜레이 되는 이유가 그 안에서 자꾸도 법률 심사 원래 그 각 개별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안에 소위가 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산 소위, 법안 소위, 네네. 심사하는 이런 걸 다 네. 거쳐서 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네네. 충분히 수기가 되고 완성도가 높은 상태로 온 건데 네. 법사위에서 그 일종의 권능만 행사하는 부작용이 있는 거지. 이제 네. 시간만 딜레이 시키는 거야. 그게 자기 당의 유리한 유불리 여부를 떠나서 이제 네. 떠나서 아니라 그 위주로 하니까 네. 이게 여기서 동맥경화가 생기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문제를 해소하는 문제가 되게 중요하다. 근데 어쨌든 현재 여당 입장에서는 법안 발의해가지고 거기까지 온 거를 이게 실제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입법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국회 활동이 활성화되고 이게 정상화되는데 이게 계속 딜레이 되니까 지금 이제 여기 위원장, 양보를 안 하려고 하는 거지. 위원장이 지금 해결이 안 된 거죠? 그렇지. 위원장. 그러니까 1차적으로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네. 위원장이 회의를 개회를 해야 회의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위원장을 야당이 맡았어요. 네. 야당이 제가 위원장인데 네.
회의 개회를 안 해요. 네. 그러면 야당을 대표해서 야당의 간사가 있고 여당의 간사가 있거든요. 네네. 이 두 사람이 회의를 볼 수는 있어요. 네. 저한테 사회권을 넘겨받으면. 아. 근데 제가 사회권을 안 민주당 넘겨줘. 회의만 하면 못해.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근데 지금 협의가 안 되는 이유가 그 여당 야당 상임위원장을 네.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서로 여당은 우리가 가져야 되 내가 가져야 되겠다. 회의 네. 법안의 효율적이고 빠른 진행을 위해서 네, 내가 네. 가져야 네, 되겠다. 하고 그게 국민의 총선 민이다. 네. 야당은 여당을 견제해야 되는데 니네가 다 가져가면 그러니까 그 위원장이 지금 그렇죠. 안 그렇죠. 그거야. 결정되는 그러니까 그 위원장의 자리를 역할을 자기들이 갖겠다라고 통합당으로 주장하는 달라. 거예요. 민주당이 갖겠다 이 싸움이에요. 너무 이거 해결 안 날 것 같은데. 쉽지 않아. 그래서 개원이 아까 얘기했던 6월 5일이 어려운 거야.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만약에 위원장이 결정이 됐다고 해도 그거를 법안이 있어야 된다면 여기서 논의할 법안을 또 합의를 해야 된다면서요. 법안을 의제. 이제 갖고 올라오죠. 의제. 의제. 이제는 의제를- 다음 얘기고 의제는 아. 합의가 쉬울 거예요. 의외로. 아, 그거는 또 의외로 이제 막 쉬워요? 개원이 됐기 때문에 아, 이제 시작이니까. 네, 이게 문제군요. 그렇지 일단 근데 지난번에 저 기억나는 거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네, 그것도 인기 많다고 했는데 걔는 그렇죠. 아닌가 봐요. 걔는 합의가 됐나? 사실은 산자위 통상자원위원회. 산업통상자원 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어. 네.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이 돼 있잖아요. 네, 네. 기업과 관련이 돼 있잖아요. 네. 여야 의원들이 여기서는 쉽게 각을 그렇게 그러니까 물론 몇 개 법안 뭐 은행과 산업체의 분리라든가 뭐 네. 이런 민감한 그 금산분리 뭐 이런 네, 거. 네. 이념과 관련돼 있는 이런 의제 빼놓고는 네. 기업 잘 되게 하자. 어, 일자리 좀 늘리자. 이거에 반대할 사람이 거의 없기 없어요. 때문에 또 서로한테 윈윈하기가 좋아. 서로 나눠 먹고 서로 밀어줄 수도 있고. 네. 오케이.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그죠? 법사위하고 예결위 얘기가 막 언론 보도에 많이 나오는데 왜 저것 때문에 국회가 정상적 개원이 안 되고 21대가 일하는 국회 하겠다고 선거 때 막 발광을 떨었잖아. 네. 온갖 그죠? 네, 네. 립 서비스와 물론 진정성까지 포함하여. 근데도 제대로 된 국회로 작동이 안 되는 데는 여기에 딱 요게 이제 핵심 쟁점이면서 장애가 되고 있다. 자, 이제 합의가 안 돼. 그러면 민주당이 어떻게 할까요? 이제 법으로만 보면 상임위원장은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해서 뽑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다 민주당이 먹을 수 있어. 177석이니까 투표를 하자. 네. 법대로 하자. 네, 네. 이러면은 민주당이 다 먹을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야당 쪽에서 투표를 반대를 하든 하든 안 말든. 하든 그렇지. 아니면 과반이 넘잖아요. 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갈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 그렇게 가게 되면 21대 국회는 말 그대로 이제 협상 자체가 불가능하겠죠. 아무리 표로 해서 이쪽이 다 이길 수 다행히 있다고 연속이- 하더라도 네. 거기까지는 국회가- 안 가실 것 같긴. 그렇게 가면 안 되고 네. 실제로 그렇게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왜냐하면 그거는 말 그대로 후반기 그러니까 올 6월 달부터 벌어지는 국회에 있어서 여야 합의로 진행되는 사안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막장까지는 가기 어렵다. 안 간다. 답답하는 건 우리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요게 국회 불문율에 문제가 풀어지려면 정점까지 가야 된다고 했어요. 갈등이 최정점까지 가게 되면 그 중에 네. 이제 실마리가 거기서 풀린다고 했는데 어디까지 갔어요 지금? 지금은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 돼요. 이제 시작이에요? 사실상 그러니까 우리가 종기 같은 거 따내려면은 이게 막 부풀어 올 때 네. 기다리잖아요. 네. 근데 아직 정점에 아직은 아직은 아니다. 아니다. 그게 이제 아마 6월 5일쯤이 5일 날이 이제 개원일이니까 네. 요 때를 전후로 아마 여론이 이제 압박을 극명하게 좀 모아질 하면 거예요. 서로. 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부터 좋다 그러면 위원장 말고 아까 이제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셨던 법사위가 갖고 있는 여러 힘들 중에 네. 위원장은 니네가 갖도록 하고. 하자. 대신 법사위가 그동안 행사해왔던 이 법이 기존에 있는 법과 이런 체계 측면에서 맞느냐 틀리냐. 네. 작구가 이 기존 법과 이런 작구가 들어가는 게 맞느냐 틀리느냐. 이건 네네. 사실 기술적 측면들이 좀 강한 거거든요. 아. 요거는 굳이 법사위에서 따지지 말고 네. 국회의장 산하에 어떤 뭐 별도 기구를 둔다든가 기구에서? 국회 사무처 내에 검토하는 기구를 둬서 네. 여기서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러니까 법사위의 권한을 빼는 그렇죠. 결정인 거죠. 그게 현재 뭐냐면 네. 그 법사위의 체계와 자구 심사권이라고 해요. 네, 네. 그거를 폐지하자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좀 조정을 하면서 타협의 여지들을 늘려나가는 거죠. 네,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합의점들을 좀 모아가면 일을 하시긴 하시네요. 해야죠. 아니 사람들- 잘은 못해도 해야죠. 해 하기는. 왜냐면 그 다음에 근데 또 우리 표를 찍어달라고 해야 되니까. 회의 안 열린다 이러면 또 안 하는 줄 아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 회의들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그 안에서 이제 합의점들을 찾아내려고 하겠죠. 빨리 찾아내시기 그리고 바랍니다. 예결특위 같은 경우도 여기는 예산은 이미 12월 2일 전에 의결해서 통과를 시키도록 의무화돼 있어요. 그것도 네. 국회법에 명시돼 있어. 근데 그거 지킨 적 별로 없다면서요. 아니요, 이제 기간은 어쨌든 거기서 차수 변경을 계속 하는 거예요. 합의를 해서 네. 넘기고 그게 안 되면 이제 두들기는 거죠. 음. 그러니까 그게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압박은 심해요. 이걸 안 하면은 정부안대로 그냥 넘어간다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민심이야, 여론. 그거에 영향을 받는 게 당심이고 당내. 근데 제가 그때 배울 때 음. 이게 1년마다 바뀐다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상임위원장이 2년이고 아니 그 상임위원장은 2년. 2년이잖아요. 원내대표가 1년마다 그러니까요. 바뀌죠. 그러면 2년마다 이렇게 돼야 또 이렇게 되나요? 그게 이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아. 게 역대 법사위원장들을 보면 네. 전반기는 야당이 맡고 아. 후반기는 여당이 맡았던 적도 있었고 네네. 전반기에도 평화적으로. 여당이 맡고 후반기에 여당이 맡고 전반기에 야당이 맡고 후반기에 야당이 그렇지. 맡고 그것도 그러니까 협상의 결과물이라는 그것도 2년짜리를 거예요. 1년씩 나눠서도 하고. 그러니까 서로 합의가 되면 돼. 아까 우리 그렇죠. 이명 기자가 네. 그 강조했던 그러니까 헌법 위에 국회법. 국회법에서 핵심은 징벌 조항은 없어. 대신에 협의하면 돼. 네. 그래서 이제 굴러는 가고 그러니까 폭망하진 않고 대한민국 국회가 계속 온 거야. 네. 기적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이게 언론을 통해서 표출이 되니까 네. 여론을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가 극점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기네들 패만 갖고 이제 쌈질을 하는 거지 이제 이른바. 네. 자 이제 그러고 워낙 이제 총선 민의가 엄중하고 하니까 이제 개원을 해서 그러니까 완전 이제 그 제로 베이스에서 그러니까 백지에서 시작하는 거라 여론을 많이 의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했던 난제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장애들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이제 극복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개원과 관련해서 국회의장, 국회부의장 이른바 이제 박병석 국회의장 내정자 뭐 후보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김상희 의원 민주당의 국회부의장. 그 다음에 야당으로는 미래통합당의 정진석 그 의원이 후보자입니다. 무슨 후보? 국회의장, 국회부의장. 그러니까 이제 그 여당 측 국회의장, 부의장이 있고 야당 측이 있어요. 그래서 야당 측에 내정자로 없다고 하셔가지고. 아니 그쪽은 내부에서 공식 추천을 안 한 공식 거예요. 추천을 그 안 한 절차를 거고? 안 밟았어. 이쪽은 했어. 당내 의원총회에서. 네네네네. 근데 내정돼 있는 걸로 우리가 이제 그쪽 채널을 통해서 듣고 있죠. 들으셨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건 언론 보도에도 좀 나왔어요. 이제. 근데 그래요? 그거는 특별한 극비 비밀이 아니고 대략 이제 그 기왕의 관행. 네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또 안배가 있습니다. 당직에 대한 안배, 뭐 여러 가지 국회직에 대한 안배가 있어서 네. 조율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서 이제 특징 한 가지는 특징은? 이 세 분 다 충청도가 고향인 분들이에요. 왈 충청 출신. 우연. 우연인가요? 우연이죠. 아. 일부러 이렇게 이제 대통령이든 구두가 짠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사회적 흐름으로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충청도를 사투리로 멍청도라고 그래. 약간 익살이자 이제 이렇게 비하적 표현으로. 네. 근데 요즘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엄청도. 엄청? 엄청나다. 아. 그래서 이제 충청도가 다 먹었다 이런 입법부를. 네. 근데 뭐 그것 자체가 갖는 사회정책 의미가 뭐 함의가 크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뭐 이제 충청도가 좀 역할이 높아지고 있다 이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이제 그렇게 그 의장단 구성이 어떻게 될지 아까 질문했던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세비라는 걸 받는데 그건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이틀 했는데 돈을 받냐 얼마나 받냐 이런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네. 그 국회의장, 부의장 아까 5일날 우리가 하도록 돼 있다고 네, 했잖아요. 네, 근데 네. 그날 투표를 하기 어려울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도 네. 민주당은 이미 박병석 의원하고 김상희 의원을 국회의장, 국회부의장 후보로 당 안에서 이미 결정을 했어요. 네. 자기들끼리는. 네. 근데 이제 미래통합당의 경우에는 정진석 의원이 유력한 후보자인 거는 맞는데 네. 이분을 공식적으로 추천하진 않았어요. 네, 네. 그래서 5일 날 예를 들어
국회의장 민주당이 추천한 국회의장 그러니까요. 후보와 두 부의장만 할 수 있느냐? 네. 그렇게 하기에는 모양이 너무 빠지잖아요. 사실 이게 첫 국회인데 21대 첫 개원인데 그래서 이게 이제 최소한 상임위원장 문제가 다 합의가 되고 네. 그렇게 돼야 네. 저쪽 당도 추천을 하고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다. 아, 무엇보다 관행이나 뭐 이런 것 그동안에 이제 자기들이 해왔던 이런 거를 중시하게 여기기 때문에 네네. 적어도 국회가 이 정도는 지켜주지 않겠나 그렇게 이제 저는 예상을 하는 거고요. 너무 희망적이신 거 아닙니까? 아마 할 수 있을 거예요. 해야 될 거고. 네. 근데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다 세 분이 다 공교롭게도 충청도 분들인데 네, 박병석 의원은 대전이 대전 서구 갑 서구 지역구죠. 지역구이기도 예. 하고 출생을 대전에서 하신 걸로 이렇게 이제 맞아요. 표기가 돼 있어요. 그다음에 네네. 김상희 의원은 지역구는 경기도 부천이에요. 네네. 부천 소상각이죠. 네. 네. 소상. 근데 이제 이분이 충남 공주 출신이에요. 오. 정진석 의원도 충남 공주 출신이에요. 그래서 세 분이 다 국회의장단을 구성을 한단 말이에요. 네. 국회가 좀 빨리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말투 느린 충청도 분들이 맡으면은 국회도 같이 느려지는 것 아니냐 이런 누군가가 걱정을 하셨나 봐요. 저도 걱정이 됩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제가 고향이 대전인자로서 한 말씀 드리면 증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경찰관 폴리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과속 교통법규 위반이에요. 제일 많다. 넘버원이 대전이라는 거야. 네. 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예. 박병석 의원이 당내 이제 의장 선출 추대를 받으면서 네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 의장단을 충청도가 다 맡으니까 국회 의사 진행도 너무 느려지는 것 아니냐 네.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데 네. 그럴 일 걱정하실 필요 없다. 네. 우리가 보통 빠른 게 아니다. 아. 뭐 실제로 이분들이 뭐 잘하실 거예요. 그리고 네. 아까 그 어제오지 그랬슈. 충청도가 그렇게 급하면 어제오지 그랬슈. 의장단에 이렇게 많이 추천되는 이유 중에 이게 뭐 딱 맞아떨어진다고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네네. 어렵습니다만 네. 전국적으로 이번에 초선 의원 비중이 151명 정도 돼요. 네네. 그러니까 반절이 넘어요. 네. 300명 중에 지역별로 보면 다선 초선이 의원, 사람이. 네. 다선 의원 비중이 그러니까 초선 의원이 워낙 이렇게 많다 보면 다선 네. 의원 비중은 떨어지잖아요. 네네. 충청도가 한 40% 이상이 넘어요. 3선 이상 비율이. 아. 그러니까 다선 의원이 그러니까 많다는 다선 의원이 얘기죠. 많아요 여기가 실제로. 그러니까 국회의장단은 상대적으로 다선 의원이 많이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뭐 그런 측면들도 좀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중간에 있으니까 이제 늘 대통령 선거나 이런 큰 선거에서 보면 충청도의 민심이 좌우한다. 네네. 대세를 갈라요. 네네. 그러니까 분수령. 뭐 중재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 잘 하셨고 역대 국회의장 출신 이쪽 지역 출신들도 많으세요. 네. 실제로. 그렇게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도 좀 반영이 된거 대통령은 아니냐. 대통령이 없지. 영원하면서 이제 우리는 이제 정부 형태가 대통령 중심적 그렇죠. 국가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국회가 헌법상 보면 헌법의 구성으로 맨 앞에 나오는 게 입법부예요. 대통령이 뒤고 그만큼 이제 중대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권력의 중심은 이제 대통령에게 네. 있죠. 권력이 네. 집중돼 있죠. 네. 그래서 비세, 그러니까 허세는 아닌데 비세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 국회의 권능이나 역할이 계속 고양되고 있기 때문에 또 중원의 역할이 커졌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 좋은 역할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세비로 넘어옵시다 이제. 시간. 세비 얘기는 저는 사실 이제 이 얘기는 별로 처음에는 말씀 별로 안 드리고 싶었었어요. 왜냐면 왜요? 일을 안 했는데 돈을 받아가야 되니까 또 이 얘기를 하면은 아유 저놈들 하면서 국회의원들이 또 손가락질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일을 하면 그에만 합당한 세비를 받는 건 뭐 당연하니까요. 네. 받아간 만큼 열심히 일을 하면 되죠. 네네. 근데 이제 16대 국회 전까지는 하루를 일해도 한 달치 세비를 다 받았었어요. 좋은데요? 네. 그랬는데 16대 이후 그러니까 이제 2001년 이후 이때는 16대 이후부터는 일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일이 뭐예요? 일당- 출근 일당 일수예요? 카운터. 아니면 뭐 임기. 상임? 임기가 시작이 임기 돼서 시작된 카운트된 날부터.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하루 이틀 이런 식으로. 실제로 회의가 있는 때는 이제 특별 활동비 이런 게 이제 회기 중에는 특별 활동비가 나와요. 하루에 한 네네. 3만 원이 좀 넘는 금액이. 네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때는 수당, 활동비, 급식비, 입법 활동비, 입법 수당 뭐 이런 게 이제 다 네네. 나와요. 의무적 네. 이제 일반적으로 네. 나오는데 그게 네. 한 달에 1,200
65만 원 정도 돼요. 실수령에 세금 떼고. 세금 떼야죠 이제. 근데 이제 아. 그렇게 치면 하루에 40만 원꼴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 통칭 쭉 얘기했던 재반 수당인이 다 포함해서 그걸 국회의원의 세비라고 하는데 그게 하루로 카운터를 하면 약 40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일당이 5월달 40만 원쯤 된다 이거지. 5월달 이틀 일한 거 네. 일했다고 보고 네, 일했다고 아무튼. 보고 네. 임기가 시작됐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의원 1인당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데 이제 여기서 특별활동비가 빠지기 때문에 68만 한 6천 원 정도 이틀치 맞아. 그게 휴일. 입금이 된 거예요. 휴일이라도 괜찮은데요? 근데 이제 이거 보고 국회의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겠죠 설마. 근데 이제 세비를 그만큼 많이 주는 이유가 네. 이제 그래도 우리나라 뭐 법을 만드는 일요일 일이니까. 날 또 이렇게 법안 1호 하시려고 일하죠. 이렇게 노력하신 분도 그럼요. 있고 하니까. 그냥 다 논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봐줘. 네. 일한다. 우리가 대신 봐줄까요? 일한 만큼 봐줘. 받아한 만큼 일해라. 고민되는구나. 네, 좀 고민되는데. 자, 네. 노페인데 무노동 무임금을 엄격하게 힘 없는 사람들한테 적용하잖아요. 근데 이제 일을 하고 돈을 잘 받아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핵심은 일을 잘하라는 거야. 국민을 위해서, 그죠? 국민의 민생, 또 남북의 평화 통일, 또 글로벌 경쟁력, 또 국격 있는 나라, 뭐 공동체의 행복과 뭐 안정 이런 걸 위해서 국회가 할 일을 정말로 혼신을 다해서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우리가 탐하거나 비난할 목적으로 세비를 문제 제기하지 않는다. 뭐 여러 가지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현재 된 건데 뭐 개선이 필요하면 개선을 해야겠죠. 그러나 그것에 맞는 밥값을 하라 이겁니다. 밥값. 자,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제 세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공부 아이템과 내용에 만족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수다방 과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멘트는 우리 강민서 정치 새싹께서 하시겠습니다. 무슨 멘트? 뭐 일 구독도 좋고 아니면 뭐 소감도 좋고 뭐 편한 대로 하세요. 네. 우리는 뭐 네, 정치에 대해서 진짜 아무것도 모르다가 지난번에 진짜 많은 공부를 했어요. 네, 많이 공부했는데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도 제가 질문을 하는 게 너무 수준이 낮아서 또 저기 김종필 TV를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저 정도는 아닌데 제가 아무래도 너무 기본적인 질문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누가 되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모니터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는 공부를 좀 해서 좀 더 고급스러운 질문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오늘도 역시나 회의가 뭔지 그다음에 법사위에서 뭘 하는지 오늘도 너무나 기초적인 질문을 한 게 아닌가 해서 좀 제가 걱정이 추임새를 됩니다. 넣을까요? 아니 네. 그거는 뭐 겸허한 어떤 태도고 뭐랄까 진실된 마음인데 제가 보건대는 그래요. 이제 우리 강민서 원장이 치과의사입니다. 치과의사들이 전문가 아닙니까? 근데 정치의 일반적인 내용,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일단 몰라. 네, 왜? 몰라요. 자기 그 관심 분야도 아니고 자기 생업과 직결돼 있지도 않고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직업 또 어느 분야에 있든 주부도 되게 고품격 직업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근데 아예 관심이 없으면 몰라. 근데 우리 삶과 우리 일상과 우리들의 밥일 꿈과 정치가 직결돼 있다. 이거를 느낄 수 있으면 그거를 이 계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용할 수 있으면 저는 그게 대단히 값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전하기보다는 우리 강민서 원장이 자기 분야의 전문가인데 어쨌든 치과 의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건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 일반 유권자의 시각으로 질문을 하는 역할을 열심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응원해주고 싶고요. 다음번에는 우리 이게 이제 과외방이니까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떠들고 질답 Q&A만 할 게 아니라 발제를 좀 해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권자의 눈으로 볼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가면 우리가 찍는 후보자들, 공직 후보자들의 정과 또 무슨 납세한 거 뭐 이런 정치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네. 그죠? 의외로. 저도 국회, 어디서 봐야 되는지를 몰라서 아까 쉬는 시간에 제가 여쭤봤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면 우리가 배운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우리 손으로 뽑은 우리 지역 네네네. 의원들 열심히 하고 있는지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감시할 수 있는 사이트를 제가 다음번 올 때까지 조사를 직접 쫙 해가지고 들어가서 와서 체험기를 네, 제가 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네네네. 네,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고 얼마나 쉬운지 그리고 또 막상 들어가서 봤는데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여기서 또 같이 그래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네, 그래서 예. 제가 한번 해보고 다음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1, 구독, 2, 좋아요. 좋아요, 3, 공유, 4. 댓글인가요? 예, 알람 설정입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봬요.